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법 전면 무효 농지와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농지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 기사 때문인데 정말 쇼킹하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환경 오피니언 쌀값이 떨어져야 쌀 산업 살릴 수 있다. 요런 제목인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설명해 가면서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국내 인구가 1970년부터 51년간 2천만이 늘 때 먹거리 고급화 비싼 쌀값에 쌀 소비량은 80kg 오히려 줄었더라. 그리고 정치권 혈세로 가격 하락 인위적으로 막아와서 요게 패착이고 농지의 매매와 전용 제한한 낡은 규제. 자, 이거 농지법 경자유전 풀라는 이야기죠. 경자유전 풀어야 되고 쉽게 농사 그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식량 안보 걱정이면 땅값 싼 나라에 투자를 하면 된다. 자, 파격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가 그 쌀 산업을 망쳐놓은 정치권인데 여야가 공이 역주행을 계속 하고 있다. 자, 요거 한마디로 그 양곡관리법 쌀 의무 매입 조항, 자, 여기에 대한 반박 의견이죠. 자, 쌀 의무 매입, 제가 보기에도 이거 말이 좀 안 되죠. 과합니다. 자, 계속 보면은 1980년대 후반 560만 톤을 웃돌던 쌀 생산량은 현재 380만 톤 수준으로 32%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정점 대비 생산량이 각각 37%, 43% 감소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쌀 생산량 감소에 실패를 했는데 앞서 정부가 지원을 너무 과하게 해줘서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계속 보면은 1인당 쌀 소비는 1970년 136.5kg에서 2021년 56.9kg으로 줄어들었고 쌀 소비도 440만 톤에서 294만 톤으로 감소했다. 자,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조금 감소해서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요즘 국가에서 쌀을 매입하니 안 하니 자, 요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주장인데 아래 보시면 어려운 계층은 김치 등 반찬과 국이 있어야 하는 쌀이 한 끼를 때우는데 비싸다. 자,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탄수화물로부터의 탈출. 자, 고기 반찬 많이 먹고 하니까 쌀을 적게 먹더라. 자, 그래서 쌀 소비량이 줄었다. 아래 위로 그 쌀 소비량이 다 줄었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다르지만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다른 모든 먹거리가 경쟁 가격으로 수입이 바로바로 되는데 쌀은 그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 6배 비싼 쌀 가격으로 우리 시장에 풀리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중에서 쌀은 다른 나라 대비 6배나 비싸다. 자, 그런데 6배나 비싼데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국가에서 매수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 요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그 농가의 과반을 점하던 쌀 농가 지금은 한 38% 정도 되죠. 자, 이러한 쌀 농사 짓는 농가에 아부하려고 한마디로 민주주의 표를 위해서 쌀 수입을 막고 매입 가격을 올려준 정부였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은 정치적 오판으로 쌀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6배나 비싼 상태다. 그런데도 가격 떨어졌다고 난리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1968년 대비 2016년 36.6%나 생산량을 줄이고 대만은 1980년 대비 2016년
42.8%나 생산량을 떨어뜨렸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0.7kg, 44.1kg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자, 제가 쭉 정리를 다 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표를 정리를 했는데 보면은 쌀 소비량 어떻게 보면은 1인당 쌀 소비량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좀 별로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 같고 여기서 볼 것은 한국은 쌀 수확량이 380만 톤인데 소비량이 294만 톤이다. 자,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다. 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목 전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쌀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장목 전환 정책, 쌀 대신 다른 농사를 지어라, 요런 거죠.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은 쌀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아도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 증가가 초래할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된다. 자, 쌀처럼 정부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격 변동 리스크가 크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거의 완전 기계화되어 쌀 농사가 영농조합 법인에 맡기면 땅 주인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쌀 농사다. 그러니까 쌀 농사 짓는 논에 투자를 하면은 투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면은 자, 왼쪽에 쌀 농사, 오른쪽에 기타 농사. 자, 쌀 농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 한마디로 제가 좋게 표현했지만 쌀 농사는 투기가 가능한 농지다. 기타 농사는 경자 유전이죠. 그리고 쌀 농사는 기계화된 반면에 기타 농사는 노동 집약적이라서 요즘 추세하고는 좀 안 맞죠. 그리고 가격 방어 가능하고 쌀 농사는 기타 농사는 가격 폭락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쌀 농사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쌀 의무 매입 법안 발의. 자, 요게 정말로 좀 이상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은 제 생각인데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누군가 지금 이런 쌀 의무 매입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논에 투자를 많이 했나? 자, 요런 의심이 사실은 듭니다. 자, 하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는 나라라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쌀 농사가 이렇게 좋은데 누가 다른 농사로 전환을 하겠습니까?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농지를 사기 어렵게 해놓은 규제는 팔기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좋은 값을 받기도 어렵다. 자, 경자 유전을 비판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은 국내 농지 가격은 제일 싼 진흥지역의 논이 평당 15만원을 넘는다. 미국의 평균 33배 수준, 미국의 평균 33배 수준, 일본의 3.6배 수준, 그리고 토지 사용료도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자, 요까지는 오케이인데 요 뒤에 파란색 부분,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유지시키려면 농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자, 요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자, 경자 유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무질서한 농지 전용이 걱정되는가? 지금까지도 다른 용도로 땅이 필요할 때는 전용을 했고 수요도 없는 데는 전용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무질서한 농지 전용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반박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불법 농막 문제. 자, 요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떤 규제가 없으면 아마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농지 막 풀어버리면 전국이 난리가 난다. 자, 이것은 안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분이 전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자, 요 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지요.
자, 그리고 한국 땅값은 너무 비싸서 국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곡물을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곡물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남반구, 북반구가 생산 시기가 달라서 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식량 안보는 해외 농지 투자로 해소하자. 자, 요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고 나니까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저도 급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요 분은 정말 급진적인 이야기를 기사 하나에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지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워밍업 차원에서 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경자 유전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자,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시장 경제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워밍업으로 1번 농산물 가격 보겠습니다. 일단은 쌀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급락을 하겠죠.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저렴한 수입쌀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그 식탁에 올라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저렴한 수입쌀을 먹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부 고가의 국산 고급쌀을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쌀 가격을 시장 체제에 맡기면 좀 좋은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죠. 고급 그 쌀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렴한 수입쌀 플러스 고가의 국산쌀 요렇게 이원화된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기타 농산물은 아무래도 쌀 농사에서 넘어오는 농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 2번 농지 가격은 농지가 대지가 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요렇게 된다면 도시 인근 농지 가격은 급등을 할 겁니다. 특히나 그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최소한 100%는 오를 겁니다. 자, 2배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 인근 농지 가격, 특히 농업진흥구역 농지 아마도 마구마구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시골의 큰 농지도 급등. 자, 시골의 작은 농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의 큰 농지, 반듯반듯한 시골의 큰 농지는 자, 이제 대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대규모 단지 건설을 위해서 꽤 비싼 가격에 팔릴 겁니다. 자, 워낙 싼 동네이기 때문에 시골의 큰 농지도 급등을 하겠죠. 자, 이래서 농지 가격은 급등. 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도시 땅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지 공급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50% 이상은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완성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있겠지요. 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싫어하는 그 아파트, 대지 지분 작은 도시 아파트는 10분의 1 가격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 주변에 대지가 널려 있는데 새로 그 대지 사서 아파트 지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아파트들 완전히 말 그대로 똥값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자, 4번 용도에 따른 지가 변화. 대표적인 그 용도 지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상한가. 자,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의 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하한가 가겠죠. 자, 요즘 보면은 그 절대 농지가 평당 15만원이면 그 인근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뭐 60만원, 70만원 하죠. 자, 그러면은
두 가격이 같아지니까 농업진흥구역도 30만원 될 거고 계획관리지역도 30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상한가, 계획관리지역 하한가. 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반토막 나겠죠. 자, 그래서 그 농지법 전면 무효. 그러니까 그 경자유전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자, 농지와 아파트의 가격 엄청나게 변하겠죠. 자, 변하긴 변하는데 결코 도시에 좋은 방향으로 가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그 비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 농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농지법 개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농지법에 대한 약간의 완화 조치가 도시에 있는 땅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농지가 좋아지면은 대지는 안 좋아질 것이다.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지 지분이 작은, 그것도 공유 지분으로 묶인 아파트 땅은 정말 안 좋은 땅이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파트는 정말 조심해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